용달비가 뭐 한 140만원, 150만원 뭐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거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죠.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아예 싹 전소됐어요. 창고랑 사무실 전부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집은 중문부터 자동문입니다. 저 중문이 자동문인 집 처음 봐요. 이게 자동문이 요새 그래도 유행이고, 이게 사실 자동문도 제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목재소에서 자동문도 파나요? 네, 저희가 인테리어 내부에 들어가는 웬만한 자재들, 이거 저희가 쓰는 도어들도 저희가 다 판매하는 거예요. 목재에 대한 거의 완제품도 판매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걸 마감재라 그러는데, 이제 목재가 단순 목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마감재도 많이 이제 취급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목재소를 운영하고 있는 36살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문 앞에 보니까 네. 아기가 자고 있어서 노크해달라고 안내문이 네네. 있던데 이 집에 아기가 있나요? 네, 지금 저희 이제 태어난 지 120일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먹로또 맞았어요. 자, 기다려. 콕. 옳지. 앉아. 콕.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하이파이브. 아이고, 하이파이브. 빠야. 자, 이제 그만하자. 가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 6시에서 6시 반 사이 정도. 퇴근은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표 직책에 퇴근이라는 시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뭐 11시간, 12시간은 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목재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11년 차네요. 제가 운영한 지는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부모님이 목재상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목재상을 운영한 거는 거의 한 8년 정도 됐어요. 부모님께서 목재상을 하셨나요? 네, 원래 이제 부모님께서 목재상을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재상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소규모로 하셨었어요. 직원분 한 분 두고서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또 이제 목재소를 이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전공이 이제 컴퓨터 개발자였습니다. 이제 컴퓨터 공학으로 제가 4년제를 나와서, 제가 원래 회사도 다녔었어요. 제가 이제 개발자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맡으면 뭐 되게 앉아서 오랫동안 그 일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도 거의 없고, 저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데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죠. 이 일을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 저희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차라리 이제 목재소를 나와서 한번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저 이제 그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고민 끝에 어쨌든 돈을 그 당시에는 또 벌어야 됐었고, 회사 생활을 또 안 하면 제 생활비가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한번 경험을 먼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출근이 6시에 이제 출근을 하고 저녁에 6시에 퇴근을 하고 똑같이 이제 12시간을 이제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6살인데, 솔직히 26살이면 약간 이제 꽃다운 나이에 놀기 좋아하고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면, 퇴근해서 또 밥 먹고 씻고 뭐 하면 7시, 8시. 그럼 저는 피곤해서 이제 저녁에 자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에 약간 즐겼다, 뭐 이제 놀았다 기억은 아예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제가 이제 일을 배워 나가다 문득 제가 이제 1년, 2년을 경험을 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 이제 목재소에 대한 시스템을 파악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조그맣게 운영하셨던 그 목재소를 좀 많이 바꿔야겠다. 너무 그 당시에 되게 구닥다리 시스템이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트렌드는 계속 이제 변화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 연세에 그건 이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온전히 이제 그때 이제 사업자를 제가 가져오고 제 방식대로 이제 운영을 했었죠.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일을 배웠어야 됐고, 그때 제가 무슨 뭐 거래하는 거래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 몸으로 비벼서 이제 일을 하고, 그때 이제 1톤차 화물차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출퇴근하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제가 뭐 물건도 지게차로 챙겨 드리고,
그걸 또 저희 차에 챙겨서 제가 배송도 직접 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배송만 단순 가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실 저희가 위에까지 이렇게 뭐 올려다 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그걸 하게 되면 일단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일단 힘이 많이 들어가요. 거의 뭐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무거운 짐을 들고 각 층마다 이렇게 올려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창업복제 인지도를 위하여 그 일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업체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뭐 음료수도 사가서 영업 아닌 영업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영업을 가면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반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양중을 또 위에 해드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네 번째부터 이제 한두 번씩 마음을 열더니, 그때부터 이제 창업목재가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되게 좋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래처를 조금씩 확보해가면서 늘려갔죠.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면 네. 계속 그 서비스를 위해서 이 주문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는 어쨌든 이제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이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장사를 할 것인가, 이제 사업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이가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장사는 이제 나 혼자서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사업이라는 건, 이건 제 생각인데, 혼자서 하면은 뭐 이제 남들보다 뭐 2배, 3배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와 같이 데려와서 제가 그 일을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가르쳐 주고, 이게 그 시너지로 인해 이제 이게 4배가 될 수도 있고 뭐 6배, 8배가 될 수도 있는 거는 제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몸소 모든 걸 행하면 더 이상의 이제 발전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때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조금 더 편안해지고 어쨌든 매출도 더 올리고 또 벌이도 더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크게 가려면 가격이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차츰차츰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갔어요. 자, 내가 이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하면 과연 어느 정도 내가 밖에서 먹힐까?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처음부터 다 잘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는 비싸니 저기는 싸니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노하우와 시간이 또 해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창업목재가 점점점 여기는 가격도 싼데 서비스도 너무 좋고 친절해 라는 얘기가 많이 돌면서 또 이제 지금의 또 창업목재가 되지 않았나. 처음에 이제 목재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떻던가요? 제가 지금처럼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인테리어 현장이나 건축 현장에서 보면은 아저씨들이 뭐 되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제가 20살 후반에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이제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취업을 하고 캐주얼하게 이제 옷 이쁘게 입고 다니고, 뭐 점심시간에는 직원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너무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아침 새벽같이 출근해서 아침밥도 이제 그냥 트럭 안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보통 아침을 보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나 진짜 너무 이제 불쌍하고 힘들게 사는구나. 그때 그냥 큰 다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중에 난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잘 될 거야 라는 계기가 또 됐었던 것 같아요. 혹시 창업목재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연매출은 지금 한 50억 한 중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창업목재 말고 또 음식점도 하나 더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긴 한데 많이 유명한 이제 미분당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동산 관심이 많았어요. 20살 후반부터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저기도 이제 제가 집을 이제 대출 없이 그냥 바로 첫 구매한 집이고, 제 이제 자랑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지금 사는 집, 제가 타는 차, 지금 운영하는 회사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 투기한 곳들 전부 다 대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더 볼륨을 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대출을 안 받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좀 사업의 안전성을 많이 추구를 해요. 제가 뭐 대출을 받아서 뭐 물론 회사 규모를 많이 키우고 뭐 매출도 더 늘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수중에 제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많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제가 뭐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사업이 언젠가 또 갑자기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또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이제 힘 닿는 선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무리하지 않고. 근데 주변에서도 그래요. 사실 뭐 너무 돈만 쫓아가지 마라. 돈은 너가 이제 열심히 하면 알아서 쫓아온다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쫓아가는 것도 좀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자기는 좋겠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면 또 이제 생활고에 또 시달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좀 불행해지는 것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돈에 좀 집착은 있어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혹시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사장님 현재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50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많이 모으셨는데요? 열심히 살았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남들이 보면 되게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제 뭐 위에 저보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제가 저는 되게 우물한 개구리다. 저도 아까 그 정도 자산을 모았을 때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만족하면서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벌면서 살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만나다 보면은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나는 지금 내가 이 생각을 했던 내가 정말 한심하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36살이지만 이제 40대까지 제 자산을 한번 100억까지는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1000억까지는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사실 그 돈을 안 쓰고 제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거기까지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이 저한테는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도 창고예요. 그러니까 목재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또 판매가 또 월등하다 보니까 다 나갔습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합판 쌓아놓는 그 창고고요. 저희 사무실입니다. 그 작은 부채는 어떤 걸 하세요? 저희 근무 시간이 6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보통 이제 인테리어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 이제 가보시면 일 시작을 보통 이제 7시 반, 뭐 8시 이때쯤 이제 시작을 하시죠. 그분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일 시작 전에 물건이 도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물건을 보내는 것까지 완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이거는 저희 오늘 아침에 이제 현재 출고된 상황이고요. 저희 오늘 아침 매출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 지방권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전산 보시면 주소가 나오죠. 오늘 이제 10월 8일 날짜에 이제 충북, 충주시 이렇게 이제 지방도 저희가 이제 출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배송은 여기서 직접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용달차를 쓸 때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보통 이런 이제 충북 간 것도 이제 용달비가 뭐 14만 원, 춘천을 갔다. 그럼 뭐 20만원 기본, 더 멀리 간다 뭐 30만원, 제주도까지도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제 큰 차로 가기 때문에 용달비가 뭐 한 140만원, 150만원 뭐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거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죠. 그 지역의 목재소에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게 이제 또 이제 창호목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희 쪽에서 운반비를 그렇게 큰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자재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 현지에서 물품을 한번 알아보시고 다 비교해보시고 구매를 하셨겠죠. 그러면 이 창원목재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목재라는 부분이 일반 분들 기준에서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마진율이 엄청 안 좋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보통 이제 저희는 마진율이 5%에서 10% 사이대예요. 사실 이제 5%, 10%보다 더 남기는 이제 목재소도 있을 거예요. 저희보다 더 뭐 저렴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를 하고 뭐 30%를 남아서 3,000원을 남길 것이냐, 10만원을 팔고 10%를 남겨서 10,000원을 남길 것이냐, 저는 이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싸게 팔고 많이 팔면은 구매하시는 분들 인식도 되게 좋아질 것이고, 그만큼 또 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또 마케팅도 될 것이고, 저는 그게 일석이조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있게 좀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목재가 전부 다 수입인 거죠? 거의 90% 이상은 수입이라고 보셔야 돼요. 수입이면 환율이라든지 물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 영향이 크죠. 그렇다고 해서 쌀 때 무작정 많이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목재가 어떻게 보면은 재고만 놔두면 오래 놔둘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목재가 이게 또 함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수분이 있는 애들은 이제 점점점 이제 말라가면서 목재들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주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고 반들반들한 걸 구매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말라 비틀어진 건 구매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재고를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 목재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창고 면적에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이제 보세 창고를 두면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수도권에선 워낙 이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물건이 쌀 때 쟁여둬야 될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세 창고를 같이 운영하면서 쌀 때 많이 갖다 이제 집어넣고 그걸 이제 다시 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쌀 때 받아놓고 지금 현재 시세에 또 이제 판매해서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환율이 올라서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싸게 판매를 하면 이게 굳이 제가 마케팅에 비용을 더 들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는 거기에 다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그냥 싸게 또 판매하고 그러고 있죠. 오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장님, 그 커피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시원한 걸로 드릴까요? 양대포만 좀 챙겨드리면 될까요? 양대포. 제가 집이 하남인데요. 이걸 직접 찾아본 게 저희 부장님이 제가 10년 넘게 거래했는데 올 때마다 거래처 챙겨주시고 직접 제품 검수해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제가 1시간 반 넘게 지금 뚫고 왔습니다. 저희 앞으로 30년 더 걸어야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몸 쓰는 일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사무 업무도 할 때도 있지만 나와서 하는 업무도 되게 좋아요. 오히려 뭔가 지루하지도 않고. 저희 아까 저희 아우디 주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기 창원목재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 횟수로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창원목재에서 4년차 일하면 아우디 탈 수 있나요? 뭐 그 이상도 탈 수 있는데 저는 워낙 검소해서 급여가 높다. 확실한 거는 대표님께서는 일한 만큼은 주신다. 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년 정도 일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일까요? 뭐 그런 원동력도 됐고요. 그냥 막연히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비전이 없는 회사들도 솔직히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대표님 보면서 그래도 제가 나중에는 그래도 조금 편하게 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지금 대표님이 막 목재도 싣고 그러셨는데 네.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나요? 컨셉입니다. 100% 컨셉입니다. 농담이고요. 대표님을 제가 20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셔서부터 바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막 지게차부터 운반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저도 대표님께서 이제 너도 들어와라, 막 같이 한번 일해보자라고 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밑바닥부터 올라오신 분이니까 오히려 더 제 상황을 잘 이해해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입사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때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목재소와 지금의 목재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보통 회사들 전산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또 쓰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이제 수기로. 그리고 일단 기계 자체도 지금은 이렇게 자동화 기계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목재상들 보면은 다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그래서 밀다 보면 손가락이 다치는 게 아니라 날아가요, 그냥 아예. 그래서 그 목수하시는 분들, 목재소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이 없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이제 위험한 그런 이제 시스템 다 없앴고, 일단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저희 이제 직원들 많이 이제 늘어난 것부터 회사 매출 규모가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이제 10배 정도 올라갔죠. 대표님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도움을 받았던 분이나 멘토가 따로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남들보다 힘들게 진짜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배워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좀 누군가 알려줬으면 좀 편하게 갈 길을, 저는 그거를 그냥 전부 다 부딪혀서 알아냈고 알아가고, 네, 그렇게 성장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제가 어떠한 문제를 마주쳐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제가 먼저 부딪혀가지고 제가 먼저 이걸 풀어보려고 하지 의지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또 이제 아침에 또 유일한 또 힐링이 있어요. 저희 애기 사진을 항상 이렇게 보내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일도 하시고 개인 생활도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이런 균형은 어떻게 유지하세요? 사실 뭐 대한민국 모든 남편분들은 똑같겠지만 아기가 나옴으로써 사실 이제 행복감은 제일 커요. 큰데 자유는 이제 내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제 애기가 사실 힘들어도 진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일을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되게 동기여부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이 조그만 애를 내가 잘 케어하고 나중에 커서도 내가 잘 케어하려면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제 갈아야죠. 이게 지금 수도권이 땅값이 또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다 지금 재운영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또 인천에 이제 보세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전화를 네, 받으셔도 됩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대표님께 직접 연락도 많이 오나 보네요. 네, 저한테도 이제 전화 많이 오고요. 그리고 좀 일단 중요한 또 업체들은 제가 또 독단적으로 이제 관리를 또 해줘야겠죠. 저희가 이제 보세창고 거의 다 와가는데 여긴 얼마 만에 오시나요? 제가 사실 일 때문에 자주는 못 오는데 이제 목재 품질, 뭐 새로 수입된 뭐 품종 이런 거 볼 때 와서 이제 한번 저도 검수하고, 왜냐면 이게 목재도 약간 그 유행되는 게 있어요. 저희는 목수분들이 이러한 제가 뭐 합판이 나와서 이걸 한번 써보셔라, 되게 강도도 좋고 가볍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검수를 해서 이걸 먼저 한번 유통시켜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반응이 좋다, 근데 제가 먼저 판매를 했다, 그럼 이제 그 오더들이 처음에 저한테 다 쏠려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마케팅과 이제 판매 전략의 하나죠. 누가 먼저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탕후루 예를 들면, 탕후루도 이제 나오자마자 먼저 하신 분들은 어쨌든 돈을 좀 버셨잖아요. 목재도 이제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제가 직접 발품을 안 팔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인터넷 사진이나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실물을.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또 보러도 갑니다. 목재 되게 많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나가는 이제 목재들 보시면 여기 쭉 전부 다 목재입니다. 이게 서울 부지가 아무래도 좀 되게 제약돼 있고 경기권이나 외곽으로 나와야 임대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임대해서 목재 이렇게 쌓아놨다가 아까 환율도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저렴할 때 많이 받아놨다가 또 판매도 해야 되고, 이게 어쩌다가 물량이 공급이 좀 더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미리 또 받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쌓여있는데 또 이제 이게 금방 또 나가요. 이런 데는 화재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사실 저 또한 화재 경험이 있습니다. 그 창원목재가 지금 영등포에 있는 부지보다 훨씬 컸었어요. 근데 언제였더라? 한 이제 6년, 7년 전에 그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아예 싹 전소됐어요. 창고랑 사무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다시 일어났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화재가 또 이제 남들은 좋은 징조라고 해요. 앞으로 뭐 더 잘 될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까 오셨던 사장님도 거래한 지 뭐 10년 되셨다고 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렇게 좀 오랫동안 거래하신 분들이 쌓여서 이렇게 연매출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음식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뭐 단골 손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사장님은 단골분들을 따로 관리하는 어떤 사장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다른 목재소에서 만약에 이제 구하지 못하는 것들, 혹은 근무 시간이 아닌데 최대한 제가 뭐 쉬는 날에도 응대해주는 거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저녁에 연락 왔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필요하다, 의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최대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정신 때문에 좀 이제 거래처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고 저희 이제 단골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정말 퇴근이라는 건 따로 없네요. 그렇죠. 모든 대표님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원래 직책이 높아질수록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도 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몸만 쉬고 있고 내 정신은 아직 저기 일로 가 있다. 그러면은 번아웃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번아웃이 오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을 어떻게 잘 케어하냐도 되게 중요한데, 어느 누군가는 뭐 이제 운동으로 풀 때도 있고 맛있는 걸 먹어서 이제 풀고 뭐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럼으로써 제 거래처가 늘어나고 매출이 높아지면 그 힘들었던 것들이 싹 다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생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힘든 거 괜찮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나중에 이제 20대가 되었을 때 목재소에서 일해볼래? 라고 권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사실 남들은 뭐 힘든 일 시키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냥 제가 만약에 그때까지 잘 가꾸어져 있으면 그걸 충분히 저 아들한테 인수인계 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나중에 20살이 되고 이제 30살이 되고 뭐 그전에 뭐 결혼하기 나이가 되면은 제가 그때 뭐 집을 사기 위해 뭐 돈을 벌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마련까지 제 선에서 다 해결을 하고 싶어요. 최대한 좀 더 이제 더 나은 삶에서 저보다 더 많은 성취를 더 너가 이뤘으면 좋겠다. 크게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있지만 되게 극소수잖아요.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업이라든지 뭔가를 자기가 뭐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빠른 시야에서 또 경험을 하고 더 빨리 이제 성취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제가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목재소 같은 경우엔 오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사실 목재소가 다른 업종에 비해 좀 이게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목재라는 게 부피도 크다 보니까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평수도 커야 되고, 기준이 다르겠지만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는 재고를 깔고 가야 됩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부터 뭐 이것저것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 사실 그 장벽이 높아가지고 쉽진 않아요.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고성에 받았던 거 OSB 있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전국 각지로 배송을 나가다 보면 배송 사고 같은 것도 날 것 같은데, 배송 사고는 뭐 이제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쪽 실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물건을 상차했는데 깜빡해서 이제 물건을 덜 실었던 건가, 혹은 이제 기사님들이 배송 중에 물건이 이제 파손됐다던가 멀리 나갔는데 이제 그런 건 진짜 사고죠.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잘못했냐 따지는 것보다 어쨌든 그 업체에서는 저희를 믿고 이제 발주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일단 해결을 해드려요. 저희가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 새 상품을 다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왜냐면 이제 기사님이 똑같은 걸 구매해서 갖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면 현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빠르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희도 이제 사고 없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큰 금이 움직이니까 네. 손해가 크게 나기도 하겠어요. 그럼요, 크게 나죠. 사실은 뭐 적게는 몇십만 원 뭐 나올 때도 있는데 크게 나면 몇천만 원까지 손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아프시겠는데요? 많이 아프죠. 사실 저희가 가끔은 이제 해외에도 물건이 나가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괌 호텔에 이제 물건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도어 문짝들을 준비해서 나갔는데 색상이 잘못됐어요. 그때 출고했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직원이 또 실수를 해가지고 일 되게 잘하고 있는 직원한테 막 너가 다 배상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회사 쪽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 문책은 어떻게 하시나요? 따끔한 충고하죠. 다음에 그러지 마라. 그게 끝인가요? 저는 어쨌든 그 직원이 더 많은 일을 또 해주리라 이제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동기부여를 더 시키죠. 너가 이렇게 실수한 만큼 앞으로 이제 그 창원목재 더 많은 기여를 해서 이만큼 더 벌어라. 그럼 이제 그 직원들은 이제 그걸 자각하고 더 열심히 또 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죠. 실제로 열심히 하나요? 뭐 이제 초반엔 열심히 하죠. 아니, 나중에 점점 똑같아집니다. 잊혀져 가고 그 실수들은. 사장님은 아픈데. 그렇죠. 아플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이제 NC 가공이라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합판이나 목재를 보시면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모양을 내고 디자인을 하는 공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랑 친한 동생이라서 좀 형식이네요. 이렇게 지금 판을 보시면 이게 원래 이제 직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라운드 졌죠. 이런 작업들이 현장에서 사실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밀하게 사이즈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도 저희가 직접 다 의뢰 받아서 전부 다 처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한 군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같은.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게 이제 원형의 타공을 한 18일 정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가공이 가능하실까요? 네, 18일날은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또 세세하게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거래처분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 최대한 또 이제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어떤 어려운 재단도 다 가능하세요. 현장에서 이제 할 수 없는 일을 이쪽에 와서 이제 정밀한 기계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시는 곳은 음식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메뉴를 파는 곳인가요? 대한민국도 국민 대표 브랜드 미분당
요식업이라고 쌀국수 집을 갈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요식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제가 뭐 요식업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분당이라는 브랜드가 보통 이제 인테리어가 이제 목재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목재를 저희 차원 목재에서 전 지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이 돼서 미분당 대표님한테 저도 이제 미분당 하나 혹시 오픈해보면 안 되겠냐 여쭤봤는데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연이 되어 제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요식업을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3년 정도 됐고요. 사실 제가 지금 요식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또 요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지금 제가 경험을 쌓아보고 나서 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제 개인 브랜드 요식업 쪽으로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가 그 앞에 보시면 구청 바로 앞이라 되게 번화가예요. 저녁만 되면 삐까번쩍합니다. 여기 위치를 이쪽으로 잡은 것도 어쨌든 여기 회사가 많고 바로 앞에 구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양등포 구청 미분당.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 사장님 여기는 딱 봐도 목재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요? 많이 썼죠. 이 미분당 프랜차이즈가 목재가 이제 한 80% 정도 이제 들어가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창원 목재에서도 보이는 목재뿐만이 아닌 지금 내부에 들어가 있는 목재 자체도 저희 쪽에서 지금 다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이쪽 골목은 점심 식사보다는 좀 저녁 먹는 곳?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좀 저녁에 술 상권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점심 매출이 거의 60, 70, 80%까지 이제 나오고 이제 저녁 매출은 좀 없다시피 나왔는데 지금 또 이제 날씨가 저희가 좀 선선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점심 매출, 저녁 매출까지 좀 골고루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목재소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음식점을 또 이제 운영하는 거는 제가 좀 사업에 대한 견문도 더 넓혀보고 싶었고 이 음식점이 저의 또 사업의 또 일부분의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미분당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잘 체계적으로 꾸려져 있고 좋은 시스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참 시스템이 잘 꾸려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미분당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8개월에서 9개월 다 돼가고 있어요. 사장님은 여기 자주 오시나요? 2, 3주에 한 번씩 이제 꼭 양손에 커피를 사들고 오시긴 합니다. 사장님은 여기 오시면 주로 뭐 하시나요? 쌀국수를 드시고 이제 식사를 하러 많이 오시긴 하는데 겸사겸사 이제 매장 관리하면서 이제 저희들 고충도 한 번씩 들어주시고 한 번에 딱 몰아서 다 처리하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장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저는 바라는 점이 있으면은 그날 밤에 바로 사장님께 전화를 바로 드려가지고 사장님의 장점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성격이 되게 시원시원한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불평 불만이나 아니면 뭐 원하는 게 있거나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이제 사장님께 얘기를 드리면은 사장님은 고민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냥 알겠어 이러면서 그날 당일날 바로 처리가 가능하게끔 사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사장님의 단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너무 바쁘신 게 단점이 아닐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연락드리기가 살짝 눈치가 좀 보이긴 해요. 저희가 얘기할 때도 막 전화가 계속 오고 아무래도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걸리긴 한데 그래도 뭐 장점이 다 가려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한 시간. 아침에도? 네. 출근 전에 그 배달이 있어? 네. 있어가지고. 아 커피? 빵?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여기 저희 그 미분당 직원분 중에 네. 투잡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 본업보다 더 잘 되는 배민 라이더라고 저희 지금 영등포 지역을 거의 이제 주름 잡듯이 지금 배민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비 오는 날은 6일 만에 100만 원 벌었다고? 비 오는 날에는 하루에 30만 원 정도 벌어요. 하루에 30만 원.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배워볼까. 이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 끝나고 그 끝난 상태에서 이제 몇 시간만. 네. 그럼 엄청 대단한 거죠. 그쵸. 네. 이게 아무리 직원과 사장 관계여도 저도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다 배울 수 있고 이 친구는 그 요식업 쪽에 경험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배우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이제는 예전같이 뭐 사장이 갑이 뭐 짱이다 이제는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지금 직원이 짱입니다. 건강한 관계네요. 저희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거 되게 추구해요. 사장님과 사이 좋으신가요? 아 그럼 진짜 근데 진짜 좋아가지고 애초에
카메라 앞이어서 저희가 사장님 하는 거지. 카메라 꺼지면 저희는 이제 형님 이러면서 잘못하면 뒤에 가서 맞고. 진실이 방이 이제. 어서 빨리 밥 먹자.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그러세요. 네, 목요일 날. 알겠습니다. 내일 공휴일인데도 물건이 많이 나가나 봐요. 내일 일단 잡혀 있는 것만 거의 한 2,200만 원 정도. 사장님 혹시 사업적으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의 목표는 사실 좀 이 동종 업계 중에 제가 제일 큰 인지도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또 이제 그거와 더불어 지금보다 더 나은 수익 창출을 만드는 게 제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목표는 저희가 지금 뭐 전국으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곳을 저희가 다 출고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라도 저희가 이제 모든 자재를 창업목재에서 발주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나 자영업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응원과 동시에 좀 안전하게 시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다들 뭐 회사를 다니다가 아 나도 사업을 하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라는 이제 많은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남들보다 더 많이 창업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사업이라는 게 이제 꿀팁이라는 게 없어요. 저도 이 업계에서 지금 10년, 11년을 일하지만 정말 제 경험과 노하우를 다 녹여서 여기까지 지금 차근차근 올라온 것이고 새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저보다 더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예비 창업자분들 항상 응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사장님 앞으로 네. 사업 번창하시고 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뤄서 제가 두 번째 영상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